2월 16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한 주가 되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큰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올랐고 소매 판매는 줄었고 생산자 물가는 오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지표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경기 침체가 온과 동시에 물가까지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오면 이미 큰 하락이 나왔어야 정상인데요. 대선이 걸려 있어서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는 철저하게 경제 지표에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 그 룰을 깨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가 한번 크게 박살이 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방어를 할지 아니면 그 전에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 증시로 자금 이동을 하면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에 따라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이 매우 큰 장이 지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 주식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만 예상을 해놓고 상황을 트래킹하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쪽 아래 라인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더블 바텀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RSI도 중단선을 돌파를 해줬고 21선 저항도 돌파를 해주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51선과 121선 저항도 이겨내주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매수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조금 걸리는 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쪽에 있는 갭을 메우지 않고 그냥 올라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51선과 121선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해 보이네요. 일단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서 다음 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224일선을 깼다고 봤는데 다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121선 라인에 살짝 걸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때처럼 걸쳤지만 음봉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강한 하락 추세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21선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든 하락을 내면서 아래로 꼽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안전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그동안 코스피와 비교해서 반등이 약하다고 보였는데 이번 주는 코스닥도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224일선까지 돌파를 하고 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만 두 거래일 모두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은 안정적이지 못한 그림을 그리긴 했습니다. 완전히 돌파를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또 한번 올라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나온 상승이라 뭔가 건강하게 올라온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아직은 안정적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아직 APTC는 손절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림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생각보다 강한 듯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3,000원 라인은 깨지 않고 지켜줬으면 하는데 당장이라도 깨고 내려갈 듯한 그림을 그려놨네요. 다음 주 움직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 보시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조금은 긴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도 않았고 정배열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승 채널 하단까지는 열어놓고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224일선은 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좀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이쪽 라인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지 않아서 조금 더 홀딩을 해보고 있었는데 수익권으로 올라왔네요. 대충 8% 정도 수익 중인데 지금 이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홀딩하고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초에는 눌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5일선과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제넥신은 아직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진 않네요. 5일선과 21선 저항에 맞고 계속 흐르는 중인데 말씀드렸듯이 제넥신은 이쪽 더블 바텀 레벨이나 아니면은 224일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리는 애매하기도 하고 리스크도 있는 자리라 일단 계속 관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역시 A루트는 다시 올라와 주네요. A루트도 지금 자리에서는 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들도 익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A루트는 6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1차적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수많은 매물대들의 하방 압력을 그나마 버텨줄 수 있는 지지선이 생깁니다. 일단 600원 라인 돌파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가 금요일에 추세를 아래로 꺾나 싶었는데 다시 말아 올리면서 자리를 유지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좋아 보인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아래 이평선들을 깨지 않고 마감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시가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임시주총 일정이 연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유증 납입일이 연기가 된 것입니다. 제 추측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마 대표이사 해임권이 걸려 있어서 납입이 6개월 이상 연기가 됐지만 벌점 부과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일정이 변경이 된 것을 보면 납입일 변경에 따른 신주 상장 예정일이 3월 15일이고 임시주총이 3월 26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납입일이 2월 27일로 연기가 됐는데 아마 이번에 납입이 되거나 한 번 더 연기가 되면서 일주일 정도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동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매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를 포함한 보유 주식분들 모두 큰 수익 보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